대한민국의 전략적 운명, 미중노일 사이의 긴 한국 생존 전략은 프롤로그 세계의 전쟁터 한반도 지금 다시 주목받다. 21세기 지정학의 중심축은 유럽에서 아시아로 이동했다. 그 중에서도 한반도는 단순한 작은 국가의 땅이 아니다. 한반도는 세계 최강국들이 군사, 경제, 정치적 패권을 놓고 전략적으로 교차하는 지정학적 전쟁터다. 미국은 이 땅을 통해 인도태평양 전략의 교두보를 확보하려 하고 중국은 이 땅에서 미국의 확장을 견제한다. 일본은 역사적 과거의 트라우마와 동북아 균형자 역할을 유지하려 하고 러시아는 극동의 영향력을 되살리기 위해 조용히 움직이고 있다. 여기에 북한과 대만이라는 변수까지 더해지며 한반도는 더 이상 작은 나라의 이야기가 아닌 전 지구적 전략의 중심이 되었다. 우리는 이 거대한 소용돌이 속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가? 제1장 대한민국은 왜 지정학적 핵심인가?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의 끝이자 태평양 해양 세력의 시작점이다. 대륙 세력인 중국, 러시아와 해양 세력인 미국, 일본 사이의 경계선이자 충돌 지점이다. 이 지형적 특성은 대한민국을 단순한 중간자적 존재가 아니라 누가 장악하느냐에 따라 동아시아 전체 균형이 바뀌는 전략 요충지로 만든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도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도 결국은 한반도의 방향성에 따라 성패가 갈릴 수 있다. 세계는 지금 한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제2장 미국 혈맹인가? 전략적 파트너인가? 한미동맹은 한국 외교 안보의 중심축이다. 주한미군 주둔, 한미연합훈련, 그리고 확장 억제 전략은 한국의 안보를 실질적으로 지탱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은 단순한 보호자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글로벌 전략을 위해 한국이 특정한 외교 노선을 따르길 원한다. 한미일 삼각공조는 동북아 전략의 필수 조건이 되었고 미중 경쟁에서 미국은 한국의 확실한 편들기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단순히 보호받는 위치를 넘어 능동적으로 선택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섰다. 제3장 중국 경제는 친구, 전략은 잠재적 위협.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다. 제조업, 반도체, 관광, 교육 등 수많은 분야에서 긴밀한 연결고리를 갖고 있다. 하지만 사드 사태에서 보듯 중국은 자국의 전략적 이해에 반할 경우 즉각적이고 강력한 경제 보복에 나선다. 한국에게 중국은 기회이자 리스크다. 특히 미중 신냉전 구도가 강화될수록 한국은 양자택일의 압박에 직면하게 된다. 한국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균형자 외교가 지속 가능한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제기된다. 제4장 일본 협력과 경쟁의 아이러니. 일본은 한국과 역사적 갈등 속에서도 경제 안보적으로 긴밀한 파트너다. 한일 간 군사정보 보호협정, 첨단 기술 및 공급망 협력, 나아가 미국 주도의 안보망 속 협조는 불가피한 흐름이다. 그러나 과거사 문제와 국민 감정은 늘 관계 개선의 발목을 잡는다. 지정학적으로는 협력해야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거리두고 싶은 관계. 이것이 한일 관계의 현실이다. 한국은 실리를 위해 감정을 잠시 내려놓을 수 있는가? 그것이 이 시대 전략가의 냉정한 과제다. 제5장 러시아 북방 외교의 변수. 러시아는 에너지 자원의 보고이자 동북아에서 서서히 영향력을 넓혀가는 국가다. 특히 북한과의 군사협력, 중국과의 전략적 연대는 한국의 안보와 직결된다.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서방의 제재를 받으며 러시아는 더욱 비서방 블록으로 이동하고 있다. 한국은 러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에너지 안보, 유라시아 교통망, 북방 경제협력이라는 기회를 봐야 하며 동시에 러시아 북한 협력 강화라는 안보 리스크에도 대비해야 한다. 제6장 북한 내부 리스크이자 국제적 카드. 북한은 한국의 최대 안보 위협이지만 동시에 국제 전략에서 활용되는 전략 카드다. 미국에게는 동북아 개입의 명분, 중국에게는 협상의 지렛대, 러시아에게는 한미를 견제할 무기다. 한국에게는 군사적 도발이라는 현실적 위협과 평화 통일이라는 이념적 과제가 교차한다. 김정은 정권의 지속성과 북한 경제의 몰락 가능성은 언제나 남한의 외교 전략의 변수로 작용한다. 우리는 북한을 단순한 위협이 아닌 외교적 현실로 다뤄야 한다. 제7장 대만 위기는 한반도로 번진다. 대만의 읍에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은 즉시 그 여파를 맡게 된다. 주한미군의 자동 개입 여부, 주한기지의 전략적 활용 가능성, 경제 공급망 차질까지 모든 것이 한국과 연결된다. 대만 위기는 곧 한반도의 위기다. 중국이 대만을 무력 통일하려는 순간 동북아 전체가 전장으로 바뀔 수 있다. 한국은 대만 문제에서 외부인이 아니다. 우리는 이 시나리오 속에서 어떤 전략적 입장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제8장 미중 신냉전과 줄타기 외교의 한계. 과거에는 미중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며 실익을 챙기는 방식이 가능했다. 그러나 지금은 다르다. 미중은 가치와 체제, 패권을 두고 충돌하는 구조적 경쟁에 들어섰다. 한국은 점점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 미국은 기술 동맹, 안보 협력을 강조하며 블록 참여를 요구하고 중국은 이를 적대 행위로 간주한다. 줄타기는 이제 외교 전략이 아니라 리스크 관리 전략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질문해야 한다. 언제까지 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 제9장 중견국 외교 새로운 주도권의 기회. 강대국들 사이에서 끼어있는 한국이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서 조정자, 연결자, 규범제한국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중견국의 기회도 존재한다. 민주주의, 디지털, 탄소 중립, 반도체, 인공지능 등 새로운 국제 이슈에서 한국은 충분한 역량과 신뢰를 갖고 있다. G7+1, IPF, 클린 네트워크,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서 한국은 협력의 핵심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 피동적 외교에서 벗어나
능동적이고 주도적인 역할로 나아갈 수 있다면 위기는 곧 기회가 된다. 제10장 국민이 외교를 이해해야 전략이 산다. 이제 외교는 외교관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국민적 공감과 지지가 없이는 어느 외교 정책도 지속될 수 없다. 안보 경제 외교는 모두 연결되어 있고 그 결정은 우리의 삶과 직결된다. 단순한 반미 반중 혹은 진보 보수의 프레임으로 외교를 판단하는 시대는 지났다. 국제 전략은 국가 생존의 기술이며 그 이해와 판단은 국민의 수준과도 직결된다. 외교는 더 이상 뉴스 속의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설계해야 할 생존의 지도다. 에필로그 대한민국의 길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방향은 정해야 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도전적인 외교 환경 속에 서 있다. 한쪽은 안보, 한쪽은 경제, 한쪽은 가치를, 다른 쪽은 실리를 요구한다. 하지만 중요한 건 완벽한 답이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방향을 설정하는 전략적 용기다. 미래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지만 대응할 수는 있다. 이제 우리는 묻는다. 대한민국 어디로 갈 것인가? 지금까지 이야기 어떠셨나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